증권주는 올해 강한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 랠리 뒤 숨은 몇 가지 경고 신호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꼭 조심해야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좀 볼게요. 일단 거래 대금부터 보면, 자, 이 위에 나와 있는 여기가 바로 거래 대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이 지난달 1월이죠. 1월에 35조대를 찍고 나서 현재 26년 2월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전체 2월 전체 평균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월에 큰 폭으로 늘었잖아요. 35조. 그리고 나서 감소를 하긴 했지만 2월 전체로 봤을 때의 거래 대금이 1월에 대비 증가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한 달 정도 이 거래 대금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1월 대비 2월에 감소를 한다 하더라도 평균을 얘기합니다. 거래 대금이 감소한들 증권주가 하락으로 전환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거래 대금의 어떤 증가 여부를 확인하거나 혹은 감소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 1월에 25조까지 거래 대금이 늘었어요. 자, 그러면서 지수는 정말 개별주처럼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2월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거래 대금이 꽤 줄어든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대금이 앞으로도 나올지를 지켜봐야겠죠. 2월 달에. 근데 아직까지는 2월 거래 대금이 1월 거래 대금 대비 떨어지는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물론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봐야겠지만 거래 대금을 봐야 되겠지만 코스닥 자체로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좀 감소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 대금이 왜 중요하냐면 증권주들은 결국 거래 대금을 통한 어떤 수수료를 핵심적인 그 수익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거래 대금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차피 26년에 증권주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주식답게 분석한다고 자부하는 주식시장 파이법 채널의 차트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증권주의 급등 랠리가 계속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증권주의 강세 구간이 그렇다면 언제였는지, 그리고 증권주의 숨은 경고 신호, 앞으로 증권주가 하락을 하게 됐을 때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경고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언제 증권주는 급등 랠리를 마무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구독은 더 질 좋은 정보 및 영상 제작에 힘이 될 겁니다. 자, 또한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꾸준히 현 시점에서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급등 차트가 완성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포맷들이 추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로마티카나 이런 것들은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것들은 추천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슈가 나와서 대응 전략을 좀 드리고 싶을 때 시청자님들께 드리는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포맷이 나와 있는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영상은 추천주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매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안에 종목들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 슈림 로봇은 4배, 그리고 삼표 시멘트도 4배, 모비스도 한 3배 정도 상승하는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큰 수익을 좀 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을 하시면 구독자님 주식 인생이 180도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증권주의 강세 구간은 그렇다면 언제였는지 2000년대 이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06년에서 07년도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좀 차트를 좀 길게 해서 보겠습니다. 06년에서 07년도. 지금은 이제 지수를 일단 볼게요. 지수로 보겠어요. 지수로. 자, 이때 보시면은 이제 그 06년, 07년도에 전체적으로 증시가 좋았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은 늘어날 것이고 증시 흐름도 좋았던 시절이었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06년에서 07년도에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통과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06년도에 사실 이제 이때 이제 장교로 임관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미래에셋 증권 펀드가 굉장히 유명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때 이제 장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펀드에 투자금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했던 미래에셋 디스커버리라는 펀드하고 그 뭐 삼성증권이었나요? 그래서 뭐 삼성그룹을 묶은 삼성그룹 펀드 같은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들을 통해서 큰 수익을 좀 거뒀는데,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08년도에 제가 이제 전역을 하면서 이제 모두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증시는 폭락을 했죠. 증시는 이렇게 네, 폭락을 하는 모습을 이제 07년도 이후에 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역을 이때쯤 했으니까 사실은 수익은 좀 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저 이후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률이 아주 박살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잠시 이제 제 얘기를 했는데 당시 이제 펀드 바람이 불었다. 그 얘기는 이제 증권주들이 아주 날개를 펴고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증권주의 강세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사실 지금 지수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지수의 증시 흐름과 증권주는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07년도, 08년도에 증시는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고 나서 이제 지수는 올랐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증시가 폭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오면서 다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투자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증권주가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구간은 사실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 추세적으로 그 지수는 올랐고요. 근데 그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오르긴 올랐어요.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잘 오르기는 했지만 이 지수만큼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정리를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증권주들은 반등 정도만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수 대비 힘을 못 썼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14년, 15년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도 있어요. 20년대. 아시잖아요. 그래서 20년대 폭락 이후에 또 증시 회복, 그리고 14, 15년에도 이제 금리 인하되고, 또, 거래대금 회복을 하면서 증권주가 상승 구간이 있었지만, 결국 이때도 그렇고, 결국 큰 틀에서 보자면, 증권주들은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로 보여지는 상승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이 좀 웃긴데, 이제 상승은 해죠. 그러니까 상승의 어떤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승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잘 갔지만 증권주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금융위기든 아니면 뭐 코로나든 이런 급락 이후의 반등이라는 관점이지 상승 구간으로 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실질적으로 증권주의 상승은 최근으로 와야겠죠. 네, 증권주의 상승은 06년도 이후에 06년, 07년도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이후에 제대로 된 상승 구간은 지금입니다. 25년, 26년. 자, 자본시장 친화 정책도 있고요. 지금 모멘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의 이제 슈퍼사이클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신고가 계속 경신, SK하이닉스도 신고가 경신. 그러면서 주식시장 거래 대금이 늘었고요. 25년도에 보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늘고 미국 증시도 이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증권자들의 수익이 굉장히 증가가 됐고, 그 부분이 증권주의 상승에 크게 증가하는 영향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지수랑 사실 비슷하니까 이때는, 왜냐면 이제 뭐 대신증권 뭐 이런 거 볼까요? 대신증권을 보시면 25년도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 것이고, 미래에셋증권도 폭발적인 상승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25년도에 와서야 제대로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상승도 증권주의 실적 상승 기대감이 25년부터 계속 반영이 되어서 지금은 자사주 소각 이슈, 그리고 26년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거래 대금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증권주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신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거래 대금입니다. 자, 26년 2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35조까지 찍었고, 지난 1월 코스닥 거래대금이 25조도 찍으면서 증권사의 26년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지만 거래대금이 감소를 한다? 그리고 이게 확실하다라면 증권주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수의
상승세 지속입니다. 지수가 지금처럼 상승하는 구간은 트레이딩 이익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증권주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수가 꺾인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증권주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이건 이제 한 신호, 이제 하락 신호라고 정도로만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 IPO 시장의 하락이 꺾이는 시점입니다. 즉 증권사들의 투자 수익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데, IPO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요. 근데 이 시장이 꺾인다? 그러면 역시나 증권주는 힘을 잃을 수도 있는 어떤 시그널이 나와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증권주는 아직 상승세가 남아 있는 걸까요? 자, 이에 대한 판단은 설명드린 대로 이 거래대금과 결국엔 실적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수의 상승, 그리고 IPO 시장을 통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구독자님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거래대금에 따른 실적 측면을 한번 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일단 실적은 25년 그 증권사 전체 순이익이 10조 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 26년에는 이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지금까지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의 주가요. 그러려면 결국 또 26년에 늘어나야 하는데, 자, 일단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그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또 부동산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동산 자금이 이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주식시장을 더욱 살릴 수 있는 그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반영될 수 있다. 그러면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거래대금이 2에서 3개월 정도 연속으로 감소를 하느냐, 그럼 1월 대비 2월이 감소했느냐, 2월 대비 3월이 감소를 했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이게 명확하게 이어진다면 끝물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지수 상황 증시입니다. 자, 지수는 지금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금융주나 건설주의 흐름도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 섹터에서의 상승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반도체가 쉬어도 다른 섹터, 업종들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는 또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코스닥도 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직은 지수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양호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IPO 시장의 과열인데, 네, 이건 이제 증권주 하락 국면의 시그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O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지만, 그리고 좋아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증권사가 유상증자라거나 이제 이 IPO 시장이 정말 과열이 과하게 이루어지는 국면에 접어든다면, 증권주가 꺾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권주 상승 기간이 대략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1년에서 2년 정도예요. 근데 아까 이제 06년도 이후에 사실상 증권주들의 제대로 된 상승은 올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대 그 얘기는 오랜만에 찾아온 증권 랠리가 좀 크게 그리고 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봤을 때 2년 정도로 본다면 결국 26년도는 26도, 그러니까 26도 이후에 27년도까지도 상반기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6년도만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거래대금이 아직 감소폭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1번이었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건설, 금융주 흐름도 양호하고, 코스닥도 시총 상위의 대부분을 이루는 바이오, 신약 개발, 뭐 투자 개발, 뭐 증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의 수급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제 이 IPO 시장도 과열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은 여전히 이 증권주의 상승세 사이클 중반이나 후반 국면에서, 초반은 아니지만 아직은 끝물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증권주들에 대한 어떤 주주 환원 정책 부분이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증권주들은 당분간도 시세는 이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시청자분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거래대금에 대한 월간 주간 감소 부분이나 아니면 기관 외국인의 뭐 대규모
매도 전환 같은 포지션 전환 그런 부분들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거 투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증권주 개별적인 움직임도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신증권은 이제 자사주의 매각 이슈가 있었잖아요. 시총의 20%를 소각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 이슈가 좀 강하게 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뭐 SK증권 같은 거는 지금 이 현상을 가고 있는데, 사실 이건 증권주지만 개별주입니다. 뭐 증권주로 보기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상한가를 가는 정말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개별적인 또 상승 흐름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앞으로 증권주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이 포착이 되면 영상 올려드릴 것이니까요.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증권주 급등 랠리 뒤 숨은 경고 신호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구독자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